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부분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 11장이죠. 교재로 보면 이제 254페이지인데 사회복지 실천 과정 그래서 원, 투로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접수부터 종결 평가하기까지 여러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서 수업을 잘 따라오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미 지난 시간에 과제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할게요. 어떤 학생이 질문이 왔어요. 과제물에 대해서 질문인데 에,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이해가 부족은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원래 이제 그 강의 계획서에는 사회복지 실천 사례 1, 2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두 가지를 함께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1장부터 7장까지를 그냥 요약만 해서 내라 그랬는데 어,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설명드리지만 그렇게 요약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받으셔서 다시 제가 한번 파일을 정리해서 올릴게요. 과제물 쓰는 파일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기말고사 파일 하나 이렇게 해서 총 파일이 4개가 되겠죠. 그걸 따로따로 이렇게 잘 파일을 만들어서 정리하셨다가 업로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또 질문이 들어오면 강의를 찍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접수, 인테이크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쭉 연결해서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순서가 되어 있는가 하고 이제 목차를 보면 접수 단계에서 주요 할 일이 뭔가, 접수 양식은 어떻게 되어 있고 내용은 어떻게 적는 건가, 이런 이제 기록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에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보면 이렇게 접수 인테이크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 보통 이렇게 4단계로 하거든요. 내용을 설명하면 일단 접수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처음 접촉하는 그 시점, 그때 하는 일을 인테이크 과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초기 단계는 이제 긍정적 원조 관계를 수립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모으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사정하고 사정이 끝난 다음에 개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 초기 단계 하는 일이고요.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 계획된 대로 원조 활동을 수행하면서 이를 점검하고 진행해 나간다. 이런 이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종결 단계, 원조 활동의 효과를 평가하고 원조 관계가 만족스럽도록 이렇게 이제 배려를 했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긍정적으로 끝나도록 하는 이런 관계를 종결 단계라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5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라 그래서 그림으로 잘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 사정 단계, 계획 단계, 개입 단계, 그리고 종결 및 평가 단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접수 시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255페이지를 여러분이 꼭 이 순서도를 외워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함께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도 들으시면 주교재를 잘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요. 일단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접수 및 이제 관계 형성이 되면 그 다음 자료 수집을 하게 되고 사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나누어 순서를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순서 그 흐름은 같은데 내용이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 도표에서 보면 접수 및 자료 수집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책에서는 접수 및 자료 수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접수할 때 학자들에 따라서 도광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접수할 때 관계 형성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이 돼요. 자료 수집이 돼야지만 사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고 개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평가 및 종결을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사후 관리라는 말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단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할 그런 이제 내용이다 하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강조. 그러면 이제 접수 단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래서 접수란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면 원조 과정의 최초에 부딪히는 단계고요. 이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전문가를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찾아왔다는 말은 그 전문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잖아요. 그럼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했을 때 사회복지사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욕구를 어떻게 해요? 파악을 해야 되겠죠.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근무하는 시설의 기관의 정책과 서비스와 이게 부합이 되는지, 클라이언트가 그 서비스를 받을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좀 이해를 못하는 이제 학생들이 있어서 부연 설명을 한다면 그 시설이 어떤 시설, 예를 든다고 하면 여성의 쉼터라, 그 남성이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아동 시설인데
장애인이 찾아오면 장애인 또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접수 과정의 활동과 결정 내용을 보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는 거죠. 둘째, 원조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원조 과정 기대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제 선을 그어야 되겠죠. 그 다음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기관의 자원과 정책에 부합되는지 이런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재 256페이지에 보면 접수란 무엇인가 하고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접수할 때에 사회복지사가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257페이지에 소개되어 있거든요. 문제를 확인하고 의뢰 여부를 결정하죠. 그러면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 중요한 과업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고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분이 생략됐는데 여러분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확인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기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기관 서비스에 대가 부합하다라면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서비스 수혜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비스 수혜 과정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서식을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580 258페이지 보면 가로 세 번째 부분 관계 형성, 이 라포 형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가 감정 수용하는 방법, 저항감을 해소하는 방법 이런 것도 소개되어 있고요. 동기화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지 260페이지 가서 접수할 시 확인한 내용 이렇게 이제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병행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접수 단계에서 주요 이제 과업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교재 260페이지에요. 부분 접수 시 사회복사 과제가 있는데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 형성한 다음에 의뢰를 한다. 이렇게 근데 참여 유도 이제 1번 그 가로 1번이 있죠. 그다음에 동기화 양가 감정 수용과 저항감에서 관계 형성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문제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의 서비스는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수혜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관련 서식을 작성을 하고 의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할 건데 여러분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 이건 시험도 시험이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이제 접수 양식과 접수 이거든요. 이 부분은 초기 면접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신청자를 접수한 내용을 기록하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초기 면접지 내용에다가 여러분의 빈 공란에다가 상담을 하면서 이분의 이제 모든 내용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초기 면접지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뭐 클라이언트의 기본 정보를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요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기관에 오게 된 동기라든지, 또 이런 우리가 그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의뢰한 이유라든지, 또 이전에 사회복지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경험이 있는지, 가족관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메모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주 교재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 뭐 이제 자료 수집에 가서 조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다. 초기 면접 상담 기록자가 이런 모양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수 이제 번호가 있고 일시가 나오죠. 이렇게 기록하죠. 클라이언트의 이름이라든지 나이, 성별, 연락처, 주소, 가족 구성이 있으면 구성원들, 그다음에 이제 의뢰하게 된 경위라든지 그리고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 호소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소견들이 적어 놓고요. 상담 결과를
체크해 놓고 마지막으로 자기 사인하고 이제 슈퍼비전 사인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 실제 이제 복지관에서는 상담 기록지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 분야하고 복지 분야하고 이런 면에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현장에 쓰고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선배들 이렇게 상지 실습 같은 데 나가서 이런 이제 자료들이 있거든요. 자료를 다 모으셔서 이제 외장하다가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요. 간접 경험이면 교수님이 자꾸 이제 실습을 한 내용이라든지 선배들이 이런 그 간접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제 참고해 보셔야 돼요.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좋다. 실제 제가 수업에 들어가면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기록에서 기록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잘못하면 아무리 서비스를 잘했다 해도 평가받을 때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록하는 이제 문서 편집하는 습관들을 지금부터 들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서 조금씩 진행해 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여러분 이제 교재에서는요, 262페이지죠. 260페이지서부터 보면 접수 시 확인할 내용이 있다. 그래서 초기 면접지에 포함될 내용 설명을 했지만 클라이언트 정보, 가족관계, 주요 문제, 기관에 대한 동기 및 경로, 의뢰된 이유, 사회복 서비스 혹은 유사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기록을 해야 된다. 접수할 때에 유의할 내용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재적 클라이언트에게 기관의 목적과 사회복의 역할, 기관에 제공하는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한 내용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서비스를 기대했다가 막상 받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고 참여 동기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및 사회복지를 불신하게 되거든요. 이걸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개별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기록되어 있네요. 특히 특정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자료 수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수집의 특성이 뭔지, 자료 수집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에게 과제가 뭔가, 그래서 이 자료 수집과 사정은 순환적 관계로 일어난다. 그래서 핵심 체크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그 다음 이제 262페이지에 가면 자료 수집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PPT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문제에 관한 정보, 최근까지 상황, 클라이언트의 개인력, 클라이언트의 가족력이라든지 클라이언트의 기능 수준, 클라이언트의 감정 관계, 클라이언트의 환경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 전공한 학생들은 많이 배웠겠지만 이제 가계도와 사회복지 말은 생태도를 그려서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두셔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료 수집에 이제 사용하는 정보의 출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63페이지 시험 대비 팁에 보면 자료 수집에 사용되는 정보와 사정에 사용되는 정보의 출처는 거의 동일한데 사정을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 보완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료 수집에 사용되는 정보의 출처와 사정에 사용되는 정보의 출처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정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는 따로 제시하지 않음으로 이를 염두에 두고 공부해 달라 하는 그런 이제 이 책의 저자들이 하는 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클라이언트가 작성한 양식이라든지 클라이언트 집적한 이야기한 내용 또 사회복지사 관찰한 내용과 동시에 클라이언트와의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한 것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관련된 사람들로 수집된 정보 심리 검사하게 되죠. 그럴 때 뭐 성격 검사라든지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자존중감, 우울증 검사 같은 것,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선별 검사,
다면적 인성 검사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학 심리 상담학 그 친구들은 실제 수업 시간 이런 걸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빠를 것인데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은 사회복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상담학 분야에 가서 지금 교수님 방금 설명한 심리검사 평가 도구 같은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이제 265페이지부터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한번 봐달라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1교시 수업을 좀 마치려고 그래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해라 하는 말.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불 리가 없겠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정상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건 지구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도 한 걸음 한 걸음 반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가면 이 책을 한 권 다 통째로 외울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고, 그리고 외운 것으로 끝난 암기한 끝난 것 실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암묵적 지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